안녕하십니까. 행복연금술사 이대근입니다. 오늘은 전직 지원 의무화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전직 지원 의무화라는 그 개념 자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전직 잘 아시죠? 한 직장에 다니다가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걸 이제 전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원은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전직 지원이라 그러면 어느 조직에서 그 직원이 다른 직장으로 이렇게 이직하는 것을 도와주는 걸 이제 전직 지원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의무화는 당연히 정부나 국가에서 강제로 야, 그런 걸 지원을 해줘라고 이제 이 제도화를 규정을 마련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제대로 하면 칭찬을 해주고 어떤 보상을 해줄 것이고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제 페널티를 주고 혹은 뭔가 불이익을 주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전직 지원 의무화라는 게 되는데, 근데 이제 개념적으로는 이해하기 쉬워도 그런 전직 지원을 해주는 것, 그리고 그런 전직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이 좀 생소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조직들이 전직 지원을 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경영자가 좋아서 해주는 그런 것보다는 노사 간의 어떤 그런 합의나 협상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퇴직을 앞둔 일정 기간 동안에 예를 들면 무슨 전직에 필요한 그런 맞춤 교육 같은 걸 좀 단체로 시켜준다거나 혹은 교육비를 줘서 그 교육비를 활용해서 나름 자기가 퇴직 이후에 뭘 할지에 대해서 한번 경험을 한번 쌓아보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보면 퇴직의 이후에 어떤 연금이라든지 어떤 재테크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좀 스포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퇴나 이런 것들이 직원들에게 공통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노조 입장에서 이렇게 좀 지원을 해달라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할 수가 있고, 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굳이 꼭 반대해서 나는 전직에 대해서는 도와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이제 또 하기 또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제도화가 된다 그러면, 의무화가 된다 그러면 이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런 그 시사점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올해 5월이면 이제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아마 일정 규모 이상인 조직에서 우선 시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한 1000명 이상의 직원을 가진 그런 회사 혹은 어떤 공기업 이렇게 해서 먼저 시작을 하겠죠. 이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직 지원 의무화라는 것들이 되어지는 거 보면 이게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회적 문제라는 게 사실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개개인이 사회적 존재로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다 합쳐지고 그 합쳐진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뭔가 더 증폭되는 그런 악효과가 발생을 하면 그게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어떤 상태가 되면 사회적 문제라고 하죠. 이제 제가 누차적으로 말씀드린 백세 인생이 되면서 60세 정년퇴직을 하더라도 사회생활을 오랫동안 해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경제적인 문제들이 또 노출되기 때문에 개개인들은 이제 퇴직 이후에, 특히 은퇴 이후에, 정년퇴직 이후에 어떤 문제들이 굉장히 이제 좀 스트레스나 어떤 그 문제가 이제 됩니다. 근데 그 개개인의 문제들이 이제 모여서 그 큰 어떤 그런 그 총합이 굉장히 커지고, 그리고 그 커진 그것들이 뭔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뭔가 이렇게 표출이 되기 시작하면 사회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심각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대책이라는 것이 사실은 두 가지가 이제 되겠죠. 하나는 같은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도록 하는 것. 오래 근무하도록 한다는 것은 중간에 퇴직을 시키지 않도록 하고, 또 퇴직되는 시점, 그러니까 정년을 늘리는, 지금 60세 정년이면 65세까지 정년을 연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년은 못 늘리더라도 정년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또 한 2, 3년 이상을 또 계속 고용을 하라든지 이런 쪽에, 그러니까 그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를 하게끔 하는 게 이제 또 하나의 대책일 것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직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면 또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70이든 80일까지 계속 직장을
다닐 수 있게 하면 그런 그 은퇴 이후에 오랜 공백 기간으로 인한 문제들은 없어지는 것이죠. 없어진다보다는 완화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정년 연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와 동시에 병행해서 이제 전직 지원 의무화라는 게 이제 제도화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조직은 어떠냐? 이제 그 조직원이라는 개인과 그 개인의 문제들의 총합인 사회적인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앞서 얘기한 대로 오래 다니거나 혹은 뭐 직장이 비록 다르더라도 계속 일을 할 수 있으면 문제는 좋은데 그게 하나의 이제 그 요구겠죠. 기대겠죠. 근데 이제 조직 입장에서 어떠냐? 조직은 정년 연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맥락하고 똑같습니다. 뭐냐 그러면 생산성이 저하된 직원의 경우에는 사실은 정년까지도 고용하면 부담이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좀 떨어지면 가능한 빨리 퇴직을 시키고 생산성이 높으면 뭐 더 계속 또 고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생산성이 떨어져서 퇴직도 시켜야 되는데 퇴직시키기도 이게 좀 뭐 어려운 판에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거를 지원까지 해주라 그러면 그건 좀 이게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개인과 정부 이쪽 사회적 어떤 문제점의 이해관계자와 조직이라는 이런 경영자 이쪽의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죠. 서로 좀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제도화가 실행이 되면 그 원래 효과를 얻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제대로 또 하기 위해서 이제 아마 강제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뭐 평가를 뭐 엄중히 하고 뭐 평가에서 잘못 받으면 막 굉장히 뭐 페널티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또 하겠죠. 강제하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 크게 효과를 얻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좋은 거는 이런 서로 간에 어떤 그 이해가 충돌되는 걸 없애야 됩니다. 이해가 충돌되는 상황에서 이 충돌되는 걸 없애지 않은 채로 제도화를 의무화를 계속하면 결국 혼란이나 어떤 갈등 요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어떤 문제인 이런 이해 충돌을 없애는 쪽이 되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러면 그 이해 충돌을 없애는 그런 어떤 묘수, 어떤 성공 가능성, 이 제도의 성공 가능성은 없느냐? 저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당연히 있다는 것이 올바른 경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제가 지금까지 계속 주장하는 어떤 통합 경영 이론 혹은 지혜로운 경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제 더 이야기는 하진 않고요. 그렇게 이제 최선책으로서 통합 경영 이론이나 지혜로운 경영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의 방법인데 그런 최선책이 아니더라도 차선책으로서의 해결책도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이렇게 경영자로 치면 이제 제도가 됐어요. 이거를 어쩔 수가 없어요. 법이 정부에서 이렇게 강제를 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나마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가 최소화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기존의 그 전직 지원의 대상이 되는 직원들의 역할을 계속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전직 지원으로 인해서 초래되는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는 또 최소화하는 그런 게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전직 지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가지는 그런 느낌이 이제 이 직장에서는 더 이상 내가 할 역할이나 일이 없다. 다른 직장으로 옮겨서 계속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한테 주어지는 뭐가 필요하고 그거를 또 어떻게 확보를 하고 그 과정에서 지금 회사는 나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이런 관점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면 역할에 대한 어떤 활용 혹은 생산성 저하 초래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거를 최소화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차선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걸로만 접근을 하더라도 이런 전직 지원 의무화는 성공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하나의 대안이 뭐냐 그러면 생애 맞춤 설계 그리고 그 생애 맞춤 설계를 지원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대안이 된다, 핵심이다, 요체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생애 맞춤 설계라는 것이 이제 뭐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개인이 조직에서 생활을 할 때, 조직 생활 업무를 할 때 자기 전생에 걸친 어떤 플랜을 갖고 이제 CDP를 구상을 해서 그 CDP에 따라서 교육도 받고 연수도 받고 뭐 전환 배치도 하고 승진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전직 지원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직 지원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조직 내에서의 역할을 계속 해야 되는, 또 그의 어떤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거와 이제 맥락을 갖게 연계가 되어집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생산성 저하 부분도 최소화 가능하죠. 왜냐하면 기존의 자기 생애 맞춤 CDP의 어떤 연속선상에서 계속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단절될 그런 가능성이나 염려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 조직에서 뭐 이렇게 전직 지원 의무화라는 게 되어지면 이제 드러나는 어떤 그 이슈는 시니어 직원에 대한 문제가 될 텐데, 시니어 직원에 대한 문제 해결의 어떤 그런 방안으로도 생애 맞춤 설계 쪽 부분으로 접근을 하면 이것이 시니어 직원이 되기 이전에 주니어 직원 때부터 이 문제를 같이 해결을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이제 경영자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되어지는 게 이제 정상적이고요. 이렇게 이제 뭐 제가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 이해가 좀 어려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례를 제가 하나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동아일보에 이제 나온 이제 그 기사인데요. 일본의 어떤 금융 그룹에서는 그 투잡을 허용을 한답니다. 공식적으로. 근데 그 투잡이 뭐냐 그러면, 물론 이제 업무 시간 중에는 당연히 투잡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업무 시간이 끝나고 난 뒤에 소위 말하면 뭐 스타트업 직원으로서 명함을 갖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투잡, 그래서 뭐 그 낮에는 업무 시간 중에는 퇴사를 하다가 저녁에는 뭐 이렇게 대리운전을 한다거나 이런 의미의 이제 투잡, 돈을 더 벌기 위한 경제 활동으로서의 투잡의 개념이 아니라,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일본의 금융그룹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기존의 그 직원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캐리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떤 스타트업 쪽으로 뭔가 한번 참여를 하고 혹은 그 리딩을 하면서 그 역할을 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금융그룹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회적인 어떤 그런 역할에서의 어떤 금융그룹에 뭔가 어떤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이 직원 입장에서는 자기 캐리어나 기존의 활용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업무에 이게 등한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업무에 충실히 해야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연계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직원이, 물론 은행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금융그룹의 그 직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스타트업으로 해서 연속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냥 단지 투잡이라는 것이 회사 일과 전혀 무관한 생뚱맞은 어떤 일을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연속선상에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이제 투잡이라고 개념으로 이제 제가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이제 독일의 어떤 회사에서는 컨설팅 자회사를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은퇴한 직원들이 그 컨설팅 자회사에 취직을 해서 그 컨설팅의 그 자회사로부터 이제 컨설팅을 받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통상 이제 외부 그 컨설팅 회사의 컨설팅을 받으면 이렇게 조직의 현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교과서적인 그런 이야기들만, 아주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들만 하죠. 그러면 탁상 공론적인 그런 것만 되고 전혀 어떤 실효적이지 않는 그런 해결책만, 방안들만 막 이렇게 나열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뭐 이렇게 적용하다 보면 더 조직 내가 혼란이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조직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컨설팅을 해준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해준다 그러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되게 좋죠. 근데 이제 그런 게
드러나는 피상적인 모습만 딱 보면 뭔가 조금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지금 뭐 어제까지 뭐 회사 열심히 일하던 그 직원이 갑자기 그 컨설팅사에 취직을 해서 그 사람이 이제 컨설팅을 해주는, 이렇게 되면 뭔가 그 잘 우리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면을 보면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컨설팅 자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나가 아닐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어느 정도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컨설팅 자회사에 취직을 하겠죠. 그리고 그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또 실제로 컨설팅에 참여를 하겠죠. 그렇다 그러면 평소에 이 퇴직하기 전에 그 조직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할 때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고 뭔가 창의적으로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 고민하는, 문제의식을 갖는 이런 그런 업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그 근저에는 생애 맞춤 설계라는, 소위 말하면 어떤 CDP 관점에서 그런 것들이 잘 연계가 돼 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그 직원이 평소에 그 일을 하면서 굉장히 수준 높은 컨설팅을 해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경험들을 쌓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지켜본 임원이나 관리자들이 볼 때 당연히 컨설팅사에 갔더라도 정말 제대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취직을 해서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단지 뭐 우리나라에 보통 보면 전혀 자기 업무와 무관한 어떤 자회사에 가서 한 2, 3년 이렇게 월급 받다가 그다음에 뭐 다시 이제 완전히 은퇴하는 이런 구도가 이제 아닌 것이죠. 기존에 자기가 하고 있던 그 업무의 어떤 노하우라든지 어떤 그런 전문적인 식견들이 계속 활용이 되는, 이제 그러면 그게 컨설팅 자회사에서 컨설팅을 하는 것이 이 모회사한테만 하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3의 회사에 또 컨설팅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잘하면 뭐 컨설턴트로서 성공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런 사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뭐 요런 이제 세 번째도 보면 일본의 이제 그런 사례인데, 시니어 스킬 스페셜리스트라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퇴직 이후에도 1년 단위로 이제 뭐 기간제로 이제 채용해서 활용하는 이런 제도랍니다. 이거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쉬운 개념이죠. 어떤 직원이 일을 하다가 정년퇴직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실무적으로 굉장히 잘해. 그러면 굳이 다른 사람을 뽑아서 제3의 어떤 협력업체나 도급업체를 활용할 이유가 있습니까? 굉장히 잘하는 그 사람을 계속 도급이나 이렇게 협력업체로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기간제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어떤 형태든 간에, 뭐 신문에 어떤 간에 계속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뭐 특혜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배려라든지 이런 경우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고, 물론 이제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제 사례에 소개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특혜나 배려가 되지 않는 순수한 의미에서 정말 좋은 의도에서 어떤 그런 스페셜리스트의 계속 고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또 그런 게 되어지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에 맞춘 CDP가 필요하다, 이렇게 당연히 이제 보여지죠. 왜냐하면 그 직원이 정말 자기 나름의 어떤 생에 맞춤 CDP를 가지고 그 일을 해서 전문가가 되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퇴직 이후에도 그 역할을 계속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한 3개 정도 사례, 이게 이제 동아일보에 이제 나온 사례인데요. 이런 사례들을 볼 때도 너무나 이 명확하게 전직 지원이라는 것이 반드시 어떤 조직에서 경영자 입장에서 코스트만 드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제 관점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뭔가 역할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조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전환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거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생애 맞춤 설계다, 생애 맞춤 CDP다. 이제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앞서 얘기한 통합 경영 이론이나 지혜로운 경영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해결책이 될 수 있는데, 물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전직 지원 의무화라는 것에 어떤 그 차선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도 어떤 유사한 그런 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전직 지원 의무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경영자 관점에서, 그 조직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직원 입장에서, 개인 입장에서 전직 지원 의무화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야 되고, 또 어떻게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맥락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